안녕하세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보처리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마쳤습니다. 이 복무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간단히 말해서 현역 복무 대신 중소기업에서 복무하면 군 복무를 인정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복무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산업기능요원은 공장에서 복무를 하는 데 비해 컴공과가 갈 수 있는 정보처리 분야는 사실상 개발자와 업무 분야가 동일합니다. 군복무여서 연봉을 깎는 회사가 좀 있습니다만 개발하는 사무직이므로 산업재와는 거리가 멀고 근무 환경이 좋습니다. 정보처리 산업기능요원 중 현역 입영 대상으로 서울에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학력자는 1년에 100여 명 정도 신규 편입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충역 입영 대상이나 특성화고 졸업자를 포함하면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숫자는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함한다 할지라도 육군이나 사회복무요원보다는 훨씬 소수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복무를 시작했을 때는 유명한 개발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발자 수요가 치솟으면서 유망한 개발 회사들이 병역특례업체로 추가되었습니다. 병특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유능한 친구들 다수가 저연차로 그러한 좋은 개발 회사에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 회사는 기본 연봉 테이블이 세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보다도 병역특례자들이 돈을 많이 받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배가 아픕니다. 이분들이 이런 회사로 이직하려고 면접을 볼 때 적극적으로 불합격을 기원하는 구슬지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늘이 무심하듯이 제가 저주하면 자꾸 합격을 해서 몹시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튼 남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특히 현역 입영 대상 대학교 재학자 입장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충역 입영 대상이나 특성화고 출신 고졸자는 시스템이 또 다르기에 다른 루트를 통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에서 현역의 대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자는 편입 최후 순위에 속합니다. 그마저도 매년 편입 인원 숫자를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매년 그 해가 막차라는 말이 나옵니다. 병무청에 문의해도 편입을 절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매년 11월에 편입 시청을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매년 다르지만 한 병역특례업체에서 현역은 1명 정도 편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12월쯤 되면 편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특성화국 졸업자가 신청한 TO를 싹싹 긁고 남은 잔반이 대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아무도 편입 여부를 확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모시기 변동 확률인 것입니다. 아무튼 병무청에 비밀의 큐브를 까면 편입 여부가 결정나게 되는데요. 요즘은 더 자녀 인원이 줄어 신청한 모든 회사가 배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는 편입에 실패하게 됩니다. 편입에 실패한 신청자는 이때 인생의 계획표가 살짝 어그러지게 됩니다. 군 문제를 해결하려고 잘 다니던 학교 휴학해서 회사 3개월 이상 다니고 있었는데 편입에 실패하면 좀 마음이 복잡하겠죠. 다음 시도는 1년 뒤에나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역 산업기능요원 자체가 인생을 살짝 거는 사행성 콘텐츠이며 편입 자체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현역 산업기능요원은 구직 자체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편입 구조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닥 끌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봤자 저연차에 불과한 애송이를 뽑아놨는데 11월에 편입해서 성공해서 계속 다니면 모르겠으나 실패하면 학교든 군대는 떠나버릴 것입니다. 요컨대 편입 희망자는 기간제 상품인 근로자입니다. 그다지 영 구비가 당기지 않는 재고입니다. 아무리 모든 직원이 월급 립팡이 목표이며 로또만 당첨되면 사표 쓰고 나가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한부 상품을 굳이 채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들도 현역 희망자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동하지 않으며 채용하는 회사라도 연초에 어느새 대기자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 전부터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희망하는 회사가 복무 인원보다 많을 경우 배정하는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복무 후에도 회사에 남는 근무자가 있을 경우, 훈련소에 복무자가 갔을 때 기본급을 지급했을 경우 편입에 우선순위가 부여되게 됐는데요. 두 조건 모두 과거에 복무자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겠죠. 적당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창립 멤버 A씨가 과거에 그 회사에서 병특으로 복무해서 아직 다니고 있다고 합시다. A씨 덕에 그 회사는 가점을 받아 이후에 B씨가 입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B씨가 훈련소에 갔을 때 회사는 기본급을 지급하면서 회사는 A씨와 B씨를 통해 최상위 점수를 얻어 다음에 편입자인 C씨가 거의 확장 가차로 편입됩니다.
무슨 수학적 기납법도 아니고 이런 콤보를 유지하는 회사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근속연수가 높아야 하니까 연봉 테이블이 센 개발업체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회사를 알을 박아두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번외로 속칭 드래곤볼이라고 불리는 우선 배동 제도가 있습니다. 1년에 4명의 보충력을 새로 편입시킨 업체는 1명의 현역을 확정으로 편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1년에 4명의 보충력 개발자를 새로 편입시키는 것은 소기업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런 제도가 존재한다는 정도로만 알면 됩니다. 아무튼 편입 환경은 이렇고 대략적인 편입 요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처리 병특을 하려면 관련 학과 재학이 필요합니다. 컴공과, 전기과, 산공과들이 해당합니다. 단일 전공생은 2학년까지 마쳐야 되며 복수 전공생은 4학년까지 마쳐야 합니다. 관련 학과가 아닌 이상 현역의 경우 편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보처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2학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컴공과로 2학년까지 마치고 바로 산업기사를 취득하고 휴학 후 회사에 근무하다가 11월에 편입하는 것이 가장 빠른 편입 경로입니다. 저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보처리 산업기능요원을 희망하며 외산게임보다는 한국게임에 즐겨하는 등 뽑기의 재미에 맛을 들인 나머지 인생도 복불봇의 창맛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산업기능요원을 시도해볼 수 있겠습니다. 2학년을 마치자마자 산업기사를 응시하고 배역특례업체에 이력서를 넣어서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그럼 취직할 수 있는 배역특례의 목록을 궁금해하실 텐데요. 개발업체들은 대부분 강남이나 판교에 있기 때문에 배역일자 사이트에서 강남구, 송파구 등으로 업체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만한 회사부터 여러 회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에 맞는 회사에 지원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직자 입장에서 어떤 능력에 잘 팔리는 우량주가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역특례 업체에서 취직을 하는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액트 등을 다루는 웹 프론트엔드, 장고와 스프링 등을 다루는 백엔드, 유니티를 다루는 게임 클라이언트, 안드로이드를 다루는 앱 클라이언트, iOS를 다루는 앱 클라이언트, 학사 제약자 중에서는 아무래도 소수인 머신러닝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지원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원체 원고 각 회사마다 원하는 부품이 다릅니다. 이 바닥도 은근히 분야가 달라서 서로 소닭 보듯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앱 클라이언트로 복무를 했으므로 그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근히 클라이언트 쪽은 코딩 테스트를 잘 안 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서버 분야수처럼 어디든 머리 아픈 코딩 테스트를 보는 정도는 아닙니다. iOS의 경우 개발 언어인 스위프트, 안드로이드의 경우 코틀린과 자바 정도가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뷰 컨트롤러와 액티비티의 생명주기, 즉 각 플랫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돈 많이 주는 회사들은 객체의 기항이나 클린 아키텍처,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등 별과 다 물어봅니다. 모든 게 그렇듯이 뭐든지 잘하는 구직자가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 분야는 의외로 대규모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개발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소수여서 구직이 까다로울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막상 회사 입장에서는 구인하려고 하니까 이력서가 안 들어옵니다. 또 개발자 입장에서는 구직하려고 하니까 이미 인원이 꽉 차서 회사가 관심이 없다거나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구직에 성공해서 11월까지 안 잘리고 버티면 됩니다. 그리고 편입에 성공하여 그때부터 34개월을 복무하는 것으로 군 생활을 가름하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예전에 복무하면서 작성했던 깃허브가 있습니다. 그쪽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기능요원의 간단한 소개만 진행해 드렸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정보 위주가 아니라 제 산업기능요원 일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음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